오전에는 지방자치 이제 개헌에 담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손 안에는 평창의 마스코트가 들려져 있었고요. 오래된 지금 대구 치맥 마스코트 그리고 꿈돌이까지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과연 지방자치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마스코트로 장식을 했군요. 각자들이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저런 자리가 네. 이제 아무래도 홍보하기에 좋기도 하고요. 특이한 거는 이제 당연한 것일 수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을 들고 나왔고요. 네. 이 자리에서 오늘 이제 내년에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과 관련된 얘기도 했었고 개헌에서도 특히 지방의 분권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무엇보다 시선이 갔던 일정이 있었습니다. 깜짝 시구 6시 동시에 많은 분들이 놀랐었죠. 과거 기아 해태 감독이었던 김웅용 씨 그리고 고 최동원 씨의 동생이 주심으로 등장했던 일명 곰과 호랑이의 매치라는 단군 매치 한국 시리즈 그 장면이었습니다. 예상 못했던 분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백지영 씨죠. 애국가 불렀는데 호남과 이분이 또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제히 타자들이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여서 상당히 엄숙한 분위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백지영 씨의 애국가가 잔잔하게 화제가 됐는데 아버지 고향이 전남 보성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일단 전주에서 대학교를 다녔고 네. 대학교 앞에 술도 많이 먹었다고 했는데 무슨 이 애국가 부르는 창법에 굉장히 저는 어울리는 가수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뭐 댄스 가수도 있고 많지만 발라드를 백지영처럼 저렇게 호소력 있게 부르는 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호남과 연고도 있고 또 본인 말로는 일단 호남에서 뭐 효사랑 잔치에서 뭐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부모님들 네. 어르신들 뭐 위로도 했다니까 그런 인연인 것 같은데 어쨌든 백지영 씨는 이미 예정된 그 일단 노래를 부르는 가수지만 저도 이제 그 코리안 시리즈 1차전을 기대를 했는데 원래 네. 시구자는 김웅용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김웅용 감독이 옆에서 지도를 하시고 대통령이 던졌습니다. 물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프로야구라는 이 제도를 만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1회 때 전두환 대통령부터 해서 뭐 김영삼, 노무현 뭐 많이 던졌는데요.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경남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백지영 씨는 저기 어쨌든 입세주라는 호남 예. 전통 이 그렇죠. 업체가 만드는 술 광고를 하신 예. 모양이죠. 그러니까 소주가 지역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호남 지역 소주의 광고 모델로 나올 만큼 백지영은 광주에서는 대단한 인기를 갖고 있는 엔터테이너다. 그래서 부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어제 이 광주 지역 사실 지난 1년 동안 광주의 기아팬은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 마지막을 보내고 난 뒤에 1위 팀 기아와 두산의 이제 코리안 시리즈 1차전에서 대통령이 와서 시구를 했다. 네. 어쨌든 지금 광주는 어제 물론 기아는 졌습니다. 졌지만 어쨌든 굉장히 들썩들썩했던 것 같습니다. 김성환 전 감독 아시겠지만 워낙 해태 시절에 클린업 트리오로 유명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시구폼을 직접 전수를 받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김성환 감독도 있고 지금 나오는 장면이 아마 한 30분 전에 네. 내려가서 미리 이제 그 연습장에서 코칭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 부산에서 경남 중고등학교가 다 야구 명문이기도 하고 네. 또 경희대학교 재학 시절에도 야구를 했었다고 하고 검증이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사법연수원 4번 타자였다라고 본인 스스로 뭐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하셨고 그날 사실 연습을 할 때는 그 마운드까지 공이 쭉쭉 갔었는데 막상 이제 그라운드에 서고 나서 약간 대통령께서 긴장을 하셨는데 네. 공이 끝까지 안 갔죠. 그래서 이제 포수가 조금 위치를 이동을 했었던 그런 장면도 연출이 됐었는데 네. 근데 그만큼 야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좋아했었다. 뭐 대선 과정에서도 롯데 응원하는데 혼자 이렇게 풍선 쓰고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었습니까? 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광주 야구 팬들로서는 한 10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고 해요.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이 또 대선 과정에서 약속을 했었어요. 대통령 네. 되면 기아 한번 시구를 던지겠다. 그 약속도 지켜졌기 때문에 행복한 날이었겠네요, 광주 팬들. 네. 근데 제가 하나 부연하면 제가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연습하는 불펜에서 투구하는 걸 보면요. 네. 저게 그냥
보통 아마추어 선수 수준은 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면 투수 출신은 아닌 것 같고 야수를 한 것 같은데 저 포즈는요 하루아침에 외야수. 이루어지는 게 네. 아니고 이미 그리고 육순을 넘기는 분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던진다는 거 있잖아요. 저건 네. 쉽지 않고 또 이제 그 마운드에서 보면요 지금 연습장에서는 저렇게 쉽게 던지지만 그 이 경기장, 그 기아 챔피언스 필드 경기장이 우뚝 솟지 않았습니까? 투수 네. 마운드가 거기에 서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긴장이 되는데 아, 그래요? 물론 이제 원바운드, 투바운드 좀 되긴 했지만 저 정도 포즈로 던졌다는 걸 보면요. 일단 네. 문 대통령이 평소에도 야구를 많이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위원님은 감독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거든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 저도 2번 타자의 세컨 베이스에 대학까지 야구를 했기 때문에 아, 저걸 보면요. 저거 보면 4번 타자라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네. 포즈는 야수로서는 상당히 많이 뛰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장면에서 네.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네. 주심이 와서 인사를 할 때 깜짝 놀랐는데요. 그 주심이 누군가 하면 최동원 전 투수의 네네. 동생이었습니다. 네. 이제 최동원 전 투수는 또 아, 이제 저분이죠. 오른쪽에 계신 분이죠. 네. 예, 지금 저 어깨 뚝뚝할 때 네. 예, 저분인데 이제 저분은 최동원 전 투수의 동생인데 네. 최동원 선수는 이제 부산에서 롯데 소속이었을 때 선수 노조를 만들려고 했고 그때 이제 고문 변호사를 하셨고 또 네. 경남고 후배이기도 하고 이런데 이제 강주에 가서 큰 의미가 있었지만 또 저렇게 뜻밖의 최동원 네. 선수의 동생을 만나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기아와 두산 침을 삼킬 수밖에 없는 마른 침이 삼켜지는 그 경기였는데 말이죠. 마치 빨간 점퍼 삼형제처럼요. 장하성, 임종석, 윤영찬 소속까지요. 다 호남 분들인가 보죠. 일제히 빨간 점퍼를 입고 관전하는 모습이 네티즌에 의해서 촬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참 기쁘셨을 거예요, 다들. 왜냐하면 응원하고 싶은 팀을 마음껏 응원할 수 있다. 내가 이제 빨간 빨간 셔츠, 잠퍼를 입을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기아를 응원하는 것이 공약이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벤트를 벌여서 이 투표 2007년도에 2012년도에 투표를 많이 하는 투표를 하는데 인증샷을 하면서 어느 네. 팀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팀에 시구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기아 팀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구를 한번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시킨 건데 문제는 점퍼 갖고 회의를 하셨대요. 아, 뭐냐면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도 기아 약속을 지킨 거니까 기아 점퍼를 입고 나가는 게 어떠냐라는 네. 회의를 했는데 회의에서 대신 김정숙 여사가 입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국가대표 점퍼를 입자.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대신 입는 걸로 해서 근데 네. 또 그렇게 하면 또 균형이 안 맞으니까 경호 실장은 두산 점퍼를 입고. 입자 해서 네. 전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이렇게 그 결정이 됐다라는 후문입니다. 네. 김정수 여사가 오히려 구단주 풍모가 나타났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치맥에다가 여유 있게 경기를 관전하는 모습까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에 보신 것처럼 저 모습이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어요. 근데 네. 뭐 여러 가지 뒷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 시구할 때 뭐 신었던 신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오른쪽에 나온 것은 배성재 아나운서죠. 네. 지난번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많이 도움을 줬었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같은 브랜드 치킨을 또 저렇게 먹는 모습을 네. 사진에 올렸어요. 뭐 부러웠었거나 이랬을 수도 있겠는데 본인도 화제가 한번 됐었던 게 사실 100일 기념 대국민 대회였던 거예요. 그때 진행을 했었고 다들 요즘에 최근에 여러 번 이슈가 됐었던 문재인 대통령 기념식에도 SNS에 올려서 많은 질투를 받기도 했었는데 아마 어제 같은 경우는 나도 어제도 데려가 주지라는 무건의 시위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 2차전이죠? 그렇죠. 네. 2차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5.18 유가족들을 매수하라. 참 듣기에는 으스스한 작전 같은데요. 이름은 비둘기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오늘 국회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묘지도 흐트러 놓고요. 그리고 연탄 한 장 간 것까지 다 추적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어떤 이 교란 작전 또는 네. 이제 분열 작전이 나오는데요. 일단 유가족들 갖다가 보상금을 주는데 강경한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금이 제로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그 한 곳에 묘지에 모이게 되면 또 이게 나중에는 이제 목소리가 커진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묘지를 이전할 경우는 별도로 돈을 더 준다. 네. 한 가구당 50만 원씩 주겠다는 건데요. 이걸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또 이때
전남 지역 개발 협의회라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의용단체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내세워 가지고 상당히 많은 공작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보수를 진보를 떠나가고 제가 볼 네. 때는요 정말 인간으로서 참 못할 짓을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 묘지가 이제 망월동에 이렇게 이제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성역화되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투쟁의 기지화되니까 어쨌든 이 중에서 많은 숫자를 빼내서 이장시켜 내려고 그렇게 했던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장해 가는 경우에 이제 위로금을 1,000만 원을 준 거예요, 한 개. 네. 이 1,000만 원, 80년대 초에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80년대 중반에 지방 도시에 그 주공 아파트 한 채가 한 5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굉장한 큰 돈을 줘서 해유 작전을 펼친 거죠.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아주 치밀하게 자기 정권의 그 이제 정통성이 무너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분열 공작을 썼다. 네. 사실은 이런 이제 유가족들에 대한 그 피해자들에 대한 분열 공작이라는 것은 실제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독립운동이나 우리 민족들을 그렇게 분열 공작했던 거하고 거의 똑같은 수법입니다. 네. 똑같은 수법으로 보안부대를 동원해서 광주 시민들과 광주 유가족들 그 피해자들의 분열 공작을 취했고 강경파들은 그렇게 해서 고립화시켜서 굉장히 더 서름에 떨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유가족들, 이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분들인데요. 그분들을 또 일일이 성향 분류를 해가지고요. 강경파, 이들의 분류는 강경파겠지만 격하게 마음 쓰는 분들한테는 조치가 다르고요. 또 온건파, 아무래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적으신 분들한테는 야유회나 관광을 가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분들 지금 들으면 얼마나 농락당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게 우리가 몰랐던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5.18 관련 유족 단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여러 단체들이 있었어요. 여러 단체들이 있었고 또 내부에서 분열도 있었습니다. 80년도 네. 중반부터는 뭐 진짜 그야말로 강경한 어떤 그런 이 유족 단체와 그다음에 온건한 유족 단체 간에 사실 바깥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그 내부 어떤 권력 투쟁처럼 비춰진 적도 있었고 하는데 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공작 차원에서 일부러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밝혀졌느냐? 이제 박주민 의원이 그 83년도에 그 작성된 문건이 있었습니다. 광주 사태 관련 현황 문건에서 이 작전 이름이 의미심장해요. 그렇죠. 문건 안에 있는 작전 이름이 네. 비둘기 시행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비둘기 그러면 뭐죠? 그러니까 매와 비둘기가 있는데 이런 강경한 어떤 유족들을 중에 비둘기로 만들자 뭐 이런 네.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그런 그 문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유족 단체들이 저럴까 했던 부분들 또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나 호남에 내려갈 때마다 네. 일부 유족들은 언제나 연행이 돼서 이름 모를 어떤 그런 그 지방에 그렇게 이 버려지고 다시 올라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되풀이된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건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공작 차원에서 차곡차곡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유족분들 중에는 담당자가 있었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초도 순시를 한다고 하면 내 앞에 차가 있고 또 내 앞에 왜 전경들이 있었을까 이제야 의문이 풀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강경하게 그 중에서도 이제 관리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전두환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고위급 인사들이 내려오면 혹시라도 거기 가서 뭐 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려한 때문인지 아예 집 앞에 딱 전경들이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밤새서 집 앞에 지키고 있으니까 이제 주민들이 뭐 안쓰럽다고 또 전경들한테 우의도 건네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희생자 유가족 중에 남편을 잃으신 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을 잃은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딜 갈 때마다 뭐 병원 가도 따라 들어오고 다른 집 가도 쫓아오고 그러니까 남편을 5.18에서 잃었는데 그 자기 쫓아다니는 감시위원이 남편인 줄 알고 주변에서 알아보고 인사를 할 정도로까지 네. 이렇게 정말 철저한 1대1 감시를 했던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영탄 한 장까지 차등 지급을 했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국민 대상으로 공작이 이루어졌나? 그 실체가 과연 드러날지요. 이제 80년 5월 진상. 행방불명자를 찾기 위해서 옛 광주교도사를 발굴하게 되지 않습니까? 실오라기 하나도 찾아내겠다라고 한 건데, 작업이 착수되면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저희가 어떻게 유해 발굴, 윤곽을
볼 수 있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유해 발굴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강주 교도소 안에다가 안 매장을 했다, 아니면 주변 담벼락에다가 매장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80년대부터 굉장히 많은 증언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뭐 엄혹한 분위기, 그 이후에도 이것을 확인해 볼 길은 없었죠. 네. 이제 드디어 이제 현장에서 그 실체를 확인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뭐 이 유물 발굴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아주 천천히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맨 처음에 저 풀들부터 제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표면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가 있으면 걷어낸 다음에 표면에 있는 흙들을 10cm 내지 30cm를 걷어내고, 그 이후에는 아주 그 이제 그 유물 발굴하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천천히 하는데, 실제 이제 우리 군에서 6.25 전사자 발굴 경험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가 직접 투입돼서 함께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때 사용되던 지하 10m까지 탐지 가능한 장비들도 함께 투입이 돼서 정확한 그런 발굴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트렌치 공법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눈길이 가는 그런 공법인데 네. 뭐냐면 지역이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헤집고 일일이 다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유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훼손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기법을 이용하면, 트렌치 공법을 이용하면 이 시굴하듯이 그것을 네. 이제 내려보냈을 때, 아, 이 흙을 언제쯤 다시 뒤덮은 것인가, 그리고 이 안에 어떠한 유골이 진짜 있는가라는 거를 미리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장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이번에는 그러니까 최단시간 내에 뭔가 그 안에 있는 안 매장된 유골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네. 것이죠. 삼형제처럼요. 장하성, 임종석, 윤영찬 소속까지요. 다 호남 분들인가 보죠. 일제히 빨간 점퍼를 입고 관전하는 모습이 네티즌에 의해서 촬영이 되기도 예, 했습니다. 참 기쁘셨을 거예요, 다들. 왜냐하면 응원하고 싶은 팀을 마음껏 응원할 수 있다. 내가 이제 빨간 빨간 셔츠, 잠퍼를 입을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기아를 응원하는 것이 공약이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벤트를 벌여서 이 투표 2007년도에 2012년도에 투표를 많이 하는 투표를 하는데 인증샷을 하면서 어느 팀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팀에 시구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기아 팀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구를 한번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시킨 건데, 문제는 점퍼 갖고 회의를 하셨대요. 뭐냐면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도 기아 약속을 지킨 거니까 기아 점퍼를 입고 나가는 게 어떠냐라는 네. 회의를 했는데, 회의에서 대신 김정숙 여사가 입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국가대표 점퍼를 입자.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대신 입는 걸로 해서, 근데 네. 또 그렇게 하면 또 균형이 안 맞으니까 경호 실장은 두산 점퍼를 입고. 입자 해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그 결정이 됐다라는 후문입니다. 네. 김정수 여사가 오히려 구단주 풍모가 나타났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치맥에다가 여유 있게 경기를 관전하는 모습까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잠깐 오전에는 지방자치 이제 개헌에 담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손 안에는 평창의 마스코트가 들려져 있었고요. 오래된 지금 대구 치맥 마스코트 그리고 꿈돌이까지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과연 지방자치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마스코트로 장식을 했군요. 각자들이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저런 자리가 네. 이제 아무래도 홍보하기에 좋기도 하고요. 특이한 거는 이제 당연한 것일 수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을 들고 나왔고요. 네. 이 자리에서 오늘 이제 내년에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과 관련된 얘기도 했었고, 개헌에서도 특히 지방의 분권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무엇보다 시선이 갔던 일정이 있었습니다. 깜짝 시구 6시 동시에 많은 분들이 놀랐었죠. 과거 기아 해태 감독이었던 김웅용 씨, 그리고 고 최동원 씨의 동생이 주심으로 등장했던 일명 곰과 호랑이의 매치라는 단군 매치 한국 시리즈, 그 장면이었습니다. 예상 못했던 분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백지영 씨죠. 애국가 불렀는데 호남과 이분이 또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제히 타자들이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여서 상당히 엄숙한 분위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백지영 씨의 애국가가 잔잔하게 화제가 됐는데 아버지 고향이 전남 보성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일단 전주에서 대학교를 다녔고 네. 대학교 앞에 술도 많이 먹었다고 했는데 무슨 이 애국가 부르는 창법에 굉장히 저는 어울리는 가수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뭐 댄스 가수도 있고 많지만 발라드를 백지영처럼 저렇게 호소력 있게 부르는 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호남과 연고도 있고 또 본인 말로는 일단 호남에서 뭐 효사랑잔치에서 뭐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부모님들 네. 어르신들 뭐 위로도 했다니까 그런 인연인 것 같은데 어쨌든 백지영 씨는 이미 예정된 그 일단 노래를 부르는 가수지만 저도 이제 그 코리안 시리즈 1차전을 기대를 했는데 원래 네. 시구자는 김웅용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김웅용 감독이 옆에서 지도를 하시고 대통령이 던졌습니다. 물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프로야구라는 이 제도를 만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1회 때 전두환 대통령부터 해서 뭐 김영삼, 노무현 뭐 많이 던졌는데요.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경남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백지영 씨는 저기 어쨌든 입세주라는 호남 예. 전통 이 그렇죠. 업체가 만드는 술 광고를 하신 예. 모양이죠. 그러니까 소주가 지역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호남 지역 소주의 광고 모델로 나올 만큼 백지영은 광주에서는 대단한 인기를 갖고 있는 엔터테이너다. 그래서 부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어제 이 광주 지역 사실 지난 1년 동안 광주의 기아팬은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 마지막을 보내고 난 뒤에 1위 팀 기아와 두산의 이제 코리안 시리즈 1차전에서 대통령이 와서 시구를 했다. 네. 어쨌든 지금 광주는 어제 물론 기아는 졌습니다. 졌지만 어쨌든 굉장히 들썩들썩했던 것 같습니다. 김성환 전 감독 아시겠지만 워낙 해태 시절에 클린업 트리오로 유명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시구폼을 직접 전수를 받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김성환 감독도 있고 지금 나오는 장면이 아마 한 30분 전에 네. 내려가서 미리 이제 그 연습장에서 코칭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 부산에서 경남 중고등학교가 다 야구 명문이기도 하고 네. 또 경희대학교 재학 시절에도 야구를 했었다고 하고 검증이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사법연수원 4번 타자였다라고 본인 스스로 뭐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하셨고 그날 사실 연습을 할 때는 그 마운드까지 공이 쭉쭉 갔었는데 막상 이제 그라운드에 서고 나서 약간 대통령께서 긴장을 하셨는데 네. 공이 끝까지 안 갔죠. 그래서 이제 포수가 조금 위치를 이동을 했었던 그런 장면도 연출이 됐었는데 네. 근데 그만큼 야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좋아했었다. 뭐 대선 과정에서도 롯데 응원하는데 혼자 이렇게 풍선 쓰고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었습니까? 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광주 야구 팬들로서는 한 10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고 해요.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이 또 대선 과정에서 약속을 했었어요. 대통령 네. 되면 기아 한번 시구를 던지겠다. 그 약속도 지켜졌기 때문에 행복한 날이었겠네요. 광주 팬들. 네. 근데 제가 하나 부연하면 제가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연습하는 불펜에서 투구하는 걸 보면요. 네. 저게 그냥 보통 아마추어 선수 수준은 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면 투수 출신은 아닌 것 같고 야수를 한 것 같은데 저 포즈는요 하루아침에 외야수. 이루어지는 게 네. 아니고 이미 그리고 육순을 넘기는 분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던진다는 거 있잖아요. 저건 네. 쉽지 않고 또 이제 그 마운드에서 보면요. 지금 연습장에서는 저렇게 쉽게 던지지만 그 이 경기장, 그 기아 챔피언스 필드 경기장이 우뚝 솟지 않았습니까? 투수 네. 마운드가 거기에 서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긴장이 되는데 아, 그래요? 물론 이제 원바운드, 투바운드 좀 되긴 했지만 저 정도 포즈로 던졌다는 걸 보면요. 일단 네. 문 대통령이 평소에도 야구를 많이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위원님은 감독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떤 거든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2번 타자의 세컨 베이스에 대학까지 야구를 했기 때문에 아, 저걸 보면요. 저거 보면 4번 타자라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네. 포즈는 야수로서는 상당히 많이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 장면에서 네.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네. 주심이 와서 인사를 할 때 깜짝 놀랐는데요. 그 주심이 누군가 하면 최동원 전 투수의 네네. 동생이었습니다. 네. 이제 최동원 전 투수는 또 이제 저분이죠. 오른쪽에 계신 분이죠. 네. 예, 지금 저 어깨 뚝뚝할 때 네. 예, 저분인데 이제 저분은 최동원 전 투수의 동생인데 네. 최동원 선수는 이제 부산에서 롯데 소속이었을 때 선수 노조를 만들려고 했고 그때 이제 고문 변호사를 하셨고 네. 또 경남고 후배이기도 하고 이런데 이제 강주에 가서 큰 의미가 있었지만 또 저렇게 뜻밖의 최동원 네. 선수의 동생을 만나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기아와 두산 침을 삼킬 수밖에 없는 마른 침이 삼켜지는 그 경기였는데 말이죠. 마치 빨간 점퍼